자, 이번에는 탐색적 분석을 위해서 히트맵을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히트맵이라는 게 밑에 보는 것처럼, 자, 미리 한번 볼까요? 이런 식의 그림, 그죠? 그 2차원의 공간의 특정 영역에 어떤 값에 의해서 더 많은 값 또는 더 적은 값, 큰 값, 작은 값을 색깔로 구별을 해주는 건 히트맵이라고 보통 부르죠. 뭐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이게 뭐 흔히 보던 모습은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자, 이게 히트맵인데 이 히트맵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사용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히트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히트맵은 사실은 이제 실무적인 탐색적 분석에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필요한 게 여러 변수들의 조합, 이 조합으로 이제 가지고 그 조합을 바꿔가면서 동일 패턴, 같은 방식의 이제 분석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제 히트맵이 그 탐색적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쓰기가 굉장히 좋죠. 왜 좋으냐면, 지금 동시에 두 가지 그 독립적인 변수들, 그리고 그 두 가지 조합 안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값, 우리가 관심 있는 값에 대한 그 분포나 또는 어떤 그 강도,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히트맵은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걸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는 건데, 이제 그리는데 좀 익숙해져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능적으로도 우리 이제 파이썬에서 쓴다고 하면 C본이라고 하는 패키지에는 히트맵이라고 하는 그 히트맵을 그리기 위한 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히트맵을 SNS C본을 이용을 해서 그리는 방법도 한 가지 초이스가 되고요. 가장 이제 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matplotlib의 스캐터 함수를 이용을 해서도 히트맵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는 방법을. 자,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를 하나 불러와야겠죠. 그리기 위한 데이터를 하나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해놨어요. 보시면 여기 지금 인터넷상에 있는 블로그 포스팅에 파일을 올려놨고, 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게끔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CSV 형식의 파일이니까 이제 불러다가 보면 되겠죠. 불러오면 모습은 이런 형태입니다. 데이터 구조 잠깐 살펴보면 연령, 그리고 키와 몸무게, 그리고 스타벅스를 얼마나 사 먹었는지, 그리고 책은 얼마나 샀는지, 이 형태의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변수예요. 변수들 구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옆에서 이제 그 우리가 관심 있는 항목들, 이 항목들은 얼마든지 많아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 이 두 가지만 비교할 수 있다고 해도 뭐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예제로는요. 자, 보면 여기서 뭐 연령 쓰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몸무게하고 키 두 개를 가지고 데이터 이제 봐야겠죠. 불러왔으니까 스캐터 플롯을 한번 기본적으로 그려보자고요. 간단한. 그래서 웨이트하고 하이트, x축에다 웨이트, y축에다가 하이트를 가지고 키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웨이트 있고요, 하이트 있고요, 점이 찍혔습니다. 이제 고객들이 쭉 있죠. 여기 실제로 들어있는 고객들은 약 한 5,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5,000명의 사람이 점이 찍혔죠. 근데 이 조합이 5,000개 조합이 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조합 자체는요. 그 점들은 같은 점 위에 여러 고객이 찍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단순히 스캐터 플롯, 일반적인 스캐터 플롯인데 어디에 점이 찍혀져 있는지. 자, 이거를 나머지 두 변수도 한번 보면 스타벅스하고 북. 그래서 스타벅스를 얼마나 사 먹었냐, 책을 얼마나 샀느냐. 점을 찍어 보면 책을 안 산 사람, 그리고 스타벅스를 안 산 사람들도 있고, 두 개를 어떤 비율로인가 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그 연습용으로 사용할 데이터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스타벅스를 책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사느냐, 그걸 갖고 이제 파생 변수를 하나 먼저 만들어 주고, 그 파생 변수를 이용을 해서, 자, 키와 몸무게에 따라서 스타벅스 쪽을, 커피 사 먹는 것을 책보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를 표시해주는 히트맵을 그려보려고 하는 거죠.
자, 우선 비율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스타벅스 금액하고 책 금액 두 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 금액을 이 두 개 합계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뒤에 보면 0.001을 더해줬어요. 이걸 왜 더해줄까요? 자, 잘못하면 스타벅스도 안 사고 그 다음 책도 안 사고 그런 고객들이 있으면 값이 어떻게 됩니까? 0 나누기 0이 되겠죠. 그러면 값이 계산할 수 없는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점을 찍어주는 건 둘째치고 계산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바꿔놓고 이걸 히스토그램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하고 책의 합계 중에 스타벅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비율로 바꾸는 거죠. 일종의 파생 변수를 생성을 시킨 겁니다. 보면 어떤 모습인가요?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엄청 좋아하는군요. 여기는 뭐 샘플 고객입니다만은 가상의 샘플 고객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스타벅스 이용이 월등히 많은 매우 대부분의 고객들이 압도적으로 스타벅스 이용을 책은 안 사고 그죠? 커피는 마시는 그 구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비율을 만들어서 하나의 값을 가지고 이 둘 간의 관계를 다 보여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변환하는 파생 변수 생성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해야 될 거리가 됩니다. 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든 간에 양식을 어떤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든 간에 보여주는 게 뭐냐, 어떤 의미 전달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걸 이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사이트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탐색적 분석에서 사실은 뭐 히트맵을 그리거나 뭐 어떤 더 다른 덴시티 플롯을 그리거나 어떤 멋진 거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어떤 변수를 그리고 어떻게 계산된 값으로 어떤 지표로 보여줄 거냐를 결정하고 그걸 계산해내는 게 더 중요한 대목일 수는 있어요. 물론 자, 이렇게 계산한 지표는 스타벅스 이용 비율 선호죠. 책에 비해서 얼마나 스타벅스를 좋아하냐. 그래서 그 값이 1이 되면 큰 값이 되면 1에 가까운 값이 되면 스타벅스를 훨씬 더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죠. 더 많이 이용하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스캐터 플롯을 먼저 그리죠. 기본적으로는 웨이트하고 하이트를 가지고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데 여기에 점은 찍히겠죠. 근데 문제는 한 점에 사람은 여러 명 들어갈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키가 165cm인 여성이 몸무게는 50kg다 이거죠. 뭐 이 데이터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스타벅스 비율이 빨간색이면 더 높다 이렇게 표시하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스캐터 플롯을 그려놓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색칠을 해줘야겠죠. 각 점에 대해서 색을 칠해 줍니다. 그러면 각 점에는 여러 명의 고객이 있으니까 그 고객들에 대한 각자 다른 값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비율이 어떤 사람이 0.7, 어떤 사람이 0.8 돼 있을 테니까 그거를 뭐 평균을 내든지 해서 값을 표시해 주는 방법이 한 가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지금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하냐면 색상을 그냥 원래 값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운 값을 가졌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아니면 파란색으로 뭐가 아까 계산해놨던 파생 변수인 RTO 언더바 스타벅스 그죠? 스타벅스 이용 비율 스타벅스 이용이 얼마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요 비율 값을 가지고 색상을 칠해줍니다. 그러면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이 찍히겠죠. 그래버리면 히트맵이 이런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알파를 적용을 해줍니다. 투명도죠. 투명도. 이 투명도 옵션을 주면 점을 위해서 반복해서 찍는다고 해도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교대로 찍을 것 같으면 그 중간색인 보라색이 나올 거예요. 이 형태로 찍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이렇게 히트맵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쪽이 빨간색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스타벅스라고 표시를 해줬어요. 그죠? 레드 스타벅스예요. 그래서 빨간색 이쪽은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거고요. 여기 파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이 그림까지 해서 보니까 어느 정도는 말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걸로 이제 전체적인 패턴을 보는 거죠. 아, 요쪽에 지금 대체로 몸이 좀 작은 사람들, 그리고 몸이 큰 사람들, 이쪽에서 스타벅스를 공부는 안 하고 스타벅스를 열심히 사는구나. 그리고 이쪽은 조금 더 책 사는 금액이 많구나 하는 걸 이제 전반적인 패턴 눈으로 볼 수는 있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로 흡족하지 않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을 좀 택해봤습니다. 다른 방법을 바꿔봤어요.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스타벅스하고 스타벅스 비율을 이미 구해놨으니까 비율하고 키, 몸무게 이 세 개만 뽑아다가 그룹 바이를 합니다. 판다스의 그룹 바이 함수를 이용해서 하이트와 웨이트 이 두 가지 키를 가지고 그룹 바이를 해요. 평균을 내면 그 다음에 리셋 인덱스가 붙어야겠죠. 그래야 데이터 프레임에 인덱스가 제대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다시 세팅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그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졌겠죠. 여기에 뭐가 하나 더 필요하냐면 뭐 나중에 쓰겠습니다만은 이 각 셀별, 그죠? 셀별, 이 조합별 고객 수 몇 명이 들어있느냐 이게 뒤에 다시 쓸 겁니다. 이 두 개를 집계를 해놓고 이름을 고객의 숫자로 바꿔준 다음에 이 두 개를 랩트 조인을 합니다. 머지를 시키죠. 키는 당연히 하이트하고 웨이트가 다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이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데이터가 이렇게 됩니다. 하이트, 웨이트, 그리고 비율, 스타벅스 비율, 그 다음에 해당되는 고객의 숫자. 한 명이었다 보니까 비율이 1.0, 0.0, 1.0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런데 여러 명이라면 0.75, 0.23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 조합별로요. 요 한 줄은 점으로 찍힐 수 있는 하나의 셀들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해 놓고 나서 이제 색깔을 칠합니다. 색깔을 칠하려면 당연히 스캐터 플롯을 먼저 그려놓고 거기다가 색깔을 칠하겠죠. 그죠? 비슷한 구조로. 그런데 이 색깔을 칠할 때 각 점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셀별로 여기 집계한 데이터 프레임은 셀 단위로 다 집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룹 바이 했기 때문에 즉 거기에 평균적인 그 비율 값이 있겠죠. 스타벅스 이용 비율. 그 값이 0에서 1 사이의 구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GB를 이용을 합니다. 여기 색상에다 좌표를 줄 때 RGB를 주게 되면 RGB 형태로 세 가지 숫자가 필요하겠죠. R, G, 레드, 그린, 그 다음에 블루. 그래서 이 값이 크면 X 값을 그대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값을 1을 빼서 반대 1에서 이제 마이너스인 부분 반대로 빼주면 요 값은 파란색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1이면 X는 1 되고 그죠? 그 다음에 1-1이니까 이 세 번째 거 여기가 0 되고 그래서 1, 0, 0 그러면 레드 1, 0, 0 그래서 빨간색이 돼버립니다. 반대라면 0, 0, 1 해서 파란색이 되겠죠. 이 형태로 색깔이 자동 조절될 수 있게끔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 미리 계산해놓은 비율에서 계산 값을 가져다가 이 값이 세팅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게 이제 색깔을 지정하는 뭐 일종의 좌표 값의 세트죠. 벡터 리스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 값을 어디다가 컬러 옵션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고민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리 구해놨던 게 여기에 카운트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운트를 구해놨기 때문에 카운트가 1인 사람 이거를 빨간색으로 칠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한 명밖에 없는데 0으로 칠한다? 이건 사람이 그림 그렸을 때 혼선을 야기할 그러니까 왜곡이 될 가능성이 많다. 숫자가 너무 적으면 그 색깔은 빼고 그리자 이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 부분을 집어넣었어요. 카운트 커스트가 5명 이상이면 자 그렇게 하고 나면 그림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각 셀들이 우리가 아까 집계했던 레코드 데이터 프레임의 한 레코드 한 줄이죠. 그리고 거기에 5명이 넘어야만 5명 이상은 돼야지만 여기 점으로 표시되고 여기 지금 빈자리 아무 색깔도 없는 곳에 사실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5명이 안 되면 그건 생략해 버렸어요. 그래야 전체 패턴 중에 우리가 볼만한 부분들을 골라서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자, 여기 이제 그 레전드를 사실은 색깔을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레전드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레전드 하나밖에 없는데 굳이 레전드 표시하느냐? 왜 표시했느냐면 커스트 이 사람이다 이거죠. 이 안에 사람이 몇 명 들어가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타이틀에서 그냥 타이틀을 지금 두 개를 넣고 싶으니까 그죠? 큰 제목하고 책이에요 아니면 스타벅스예요 이게 이제 큰 제목인데 빨간색이 스타벅스예요 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타이틀에다가 사실은 서브타이틀 성격의 내용을 집어넣어 주고 진짜 타이틀은 슈퍼 타이틀로 위에다 붙여 놨습니다. 그죠? 이 형태로 했고 글자 크기를 줄이고 색깔을 구별을 해서 그림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이게 사실은 좀 더 진짜 같은 모습이 된 거죠. 스캐터 플롯 기능을 가지고 거기에 색깔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조절을 해서 그걸 가지고 히트맵을 완성을 하는 사례가 되겠죠. 일단 이런 패턴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이거는 반복해서 이제 변수만 바꾸면 되겠죠. 축을 바꾸든지 하이트 웨이트를 바꾸든지 뭐 다른 걸로 에이지로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에이지로 바꾸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이 형태의 걸 함수로 만들어 놓고 쉽게 변경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타벅스 비율뿐만 아니라 뭐 다른 상품 종류를 구매한 비율 등등을 여기에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이 패턴입니다. 그죠? 반복해서 쓸 수 있어요. 하나만 완성해 놓고 나면 물론 이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이제 하이트, 웨이트, 그 다음에 RTO 스타벅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여줄 값이죠. 색깔을 칠할 그리고 카운트 커스트 이거 어디다 썼습니까? 점을 표시할 거냐 말 거냐 했었죠. 그죠? 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였죠. 그죠? 자, 보시면 이 그림 이제 완성이 됐어요. 히트맵이. 그런데 이 히트맵을 C본을 이용해서 C본 그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그려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C본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C본의 히트맵을 어디서 많이 쓰냐면 콜레이션 플롯. 그래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그 하나의 히트맵으로 표시하는 여러 변수가 있었을 경우에 그 형태에서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 히트맵은 결국 뭐 히트맵은 똑같은 기능이니까 그 히트맵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걸 그려보고 싶단 말이죠. 그러려면 먼저 위의 형태로 돼 있던 데이터를 어떻게 피보팅을 해줘야 됩니다. 구조가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이트, 웨이트 그러니까 상관관계라고 치면 변수 리스트 또 변수 리스트 그리고 안에 상관관계 값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것처럼 키, 몸무게 이 각각이 컬럼이 돼서 이 조합이 10개, 10개라면 총 100개의 셀이 만들어져 있는 이 구조로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어야 데이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려면 위에 이 모습에서 그죠? 밑으로 그러니까 롱 포맷이죠. 밑으로 길게 되어 있는 포맷에서 어떻게 와이드 포맷으로 옆으로 그 길게 되어 있는 포맷을 바꿔줘야 되니까 피봇 함수가 등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는 하이트가 인덱스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옆으로 컬럼들을 붙여줄 거기 때문에 컬럼은 웨이트가 됩니다. 이제 컬럼이 X축이 되겠죠. 요 밑에 부분. 그리고 하이트, Y축. 그리고 표시되는 값은 색깔이요. 요거는 RTO 언더바 스타벅스라는 스타벅스 이용 비율 지표입니다. 그죠? 요 형태로 가로 세로 그리고 표시할 지표. 이 형태로 피봇을 만들어주고 만들어진 모습은 이 형태로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 구조로 만들어지고 나면 이게 이제 그 SNS C본 패키지의 약칭이죠. 알리아스 SNS의 hitmap이라는 함수에다가 데이터를 주고 그 다음에 C맵은 레드와 블루 그죠? 그 다음에 표시되는 셀은 네모로 그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 제대로 된 걸까요? 원하는 대로 그려졌습니까? 보면 40부터 시작해서 59까지 몸무게 쭉 나오고요. 키가 155부터 73까지 뭐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 있었으니까 문제는 뭡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통상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X축 그
다음에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반대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 그렸던 모습하고는 달라요. 그죠? 이 모습하고. 그러면 일단 그게 마음에 안 들고. 그죠? 그 다음에 스타벅스를 많이 샀다? 그러면 우리가 스타벅스를 타겟으로 해서 보고 싶다면 지표값이 큰 값이 스타벅스니까 그러면 그쪽이 빨간색이 나와야지. 지금 반대로 돼 있단 말이죠. 색깔이 전체적으로 파랗게 나왔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이 스타벅스를 많이 먹는다는 거하고 지금 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이 형태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구조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줘야죠. 자, 어떻게 바꿔줍니까? 이 형태로 만들어지려면 키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순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가고 색깔은 빨간색이면 스타벅스를 많이 먹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려면 Y축 값을 우선 재정렬을 합니다. 큰 값에서 작은 값의 순서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히트맵에 들어가기 전에 sort values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height를 내림차 순으로, ascending이 false란 얘기는 올림차가 false니까 내림차가 되겠죠.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해주고 그걸 투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또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죠. 색깔이 반대로 나오는 거, 그죠? 이거를 또 뒤집어 줘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CMap, 이 컬러 팔레트를 레드, 블루 순의 역순으로 이때 언더바 R을 씁니다. 컬러 맵을 반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러 맵을 가져다가 팔레트로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한 게 뭐였냐면 이 네모와 네모 사이, 이 격자들 사이에, 타일들 사이에 선이 구분이 돼서 이 지금 연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 놓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옵션으로 라인 위스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래서 0.1 정도 주니까 지금 셀과 셀 사이에는 간격이 조금 있는 구조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C본 패키지를 이용해서 히트맵을 그리는 게 완성이 됐습니다. 원하는 형태가 된 거죠.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그냥 넣으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됐는지에 확인이 필요하고, 그게 막 원하는 형태가 아니면 그걸 수정을 해줘야 돼요. 일부는 데이터 프레임 자체, 투입할 데이터 구조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렬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생 변수를 생성을 해서 집어넣어 준다든지, 또는 여기 컬러 팔레트가 반대로 표시되면 이거를 뒤집어 준다든지. 이거 뒤집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뒤집어진 팔레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 뒤집어져 있는 팔레트를 지정을 해서 가져다가 써야 돼요. 이게 이제 안 뒤집어진 그 레드 블루 팔레트는 이겁니다. RDBU 이 형태로 되면 뒤집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돼요. 그래서 반대로 색깔로 나옵니다. 자, 색상을 바꿔서 컬러 맵을 바꿔서 지정을 해주면 뭐 이런 식의 이제 예쁜 다양한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알록달록하게 꾸미고 예쁘게 보기 좋게 꾸민다 자체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죠. 왜? 지금 우리는 지금 맥락 자체가 탐색적 분석으로 전체적인 분포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 한 번에 이 스타벅스 쪽이 많아요를 알 수가 있어요. 일부는 스타벅스보다 책을 더 많이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죠. 그죠? 스캐터 플롯으로 한번 잠깐 다시 돌아가서 스캐터 플롯에서 셀의 크기를 다 똑같이 하니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셀의 크기를 가지고 그 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많지 않다면 그 셀은 상대적으로 덜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덜 중요도가 있는 그 색깔을 구별해서 보고 싶었지만 그 색깔이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간에 숫자가 작아서 빨간색으로 나온 거면 별로 우리가 믿을 만한 부분이 아니다 이거죠. 자, 이거를 반영을 해주려면 사람 수, 우리 카운트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아까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저장을 해놨던 카운트 커스트라는 컬럼, 그래서 고객의 숫자, 한 셀에 들어가는 고객의 숫자를 가지고 사이즈를 조절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스캐터 플롯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죠?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한눈에 봐도
여기에 사람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쪽에 빨간색이 많아요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흩어져 있는 부분들에서 다양한 색깔이 나타납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지금 두 가지 축, 그래서 웨이트와 하이트라는 이 스페이스를 결정을 하는 두 가지 독립 변수 외에 이 타겟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그래서 표본의 크기, 각 셀의 표본의 크기를 하나 더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패턴 중에서도 그게 이제 동일한 색깔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수가 더 많은 거에 가중을 해서 그 전체적인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옵션은 사이즈를 숫자로부터 아예 가져오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부터 가져오는 게 이제 핵심이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마커는 S라고 하면 스퀘어를 의미합니다. 스캐터에서. 그래서 이렇게 네모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긴 건 아닙니다만은 히트맵을 그리는 방법을 두 가지 대안으로 살펴봤어요. 히트맵은 탐색적 분석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쓰질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생각보다. 그리고 예쁘게 그려는 놨는데 그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기에는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그냥 일단 예쁘게 그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실전에서 쓴다고 하면 어떤 패턴,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여줄 패턴을 이미 미리 정해놓고 그 패턴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제 생성할 수 있는, 히트맵을 생성할 수 있는 스크립트만 표준화 시켜놓고 나면 축만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제 사이즈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신 것처럼 생각보다는 이 히트맵의 전용 기능, 그 이제 제한이 있어요. 히트맵 전용으로 그리면서 만들어 놓은 기능들이 일부 제한된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축적으로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스캐터처럼 일반적인 기능의 플로팅 함수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변화를 주면서 마음대로 그리는 거죠. 신축적일 수 있으니까. 그 굉장한 장점이 됩니다. 이거 또 한 가지 이제 추가적인 부수적인 장점은 스캐터를 썼을 때는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파이썬이 버전이 바뀌고 매트플로립이 버전이 올라가도 크게 달라질 일이 없는 그런 장점이 또 하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히트맵을 활용을 해서 탐색적 분석에서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데이터 분포를 파악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